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비와 약값을 똑똑하게 줄이는 현실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자주 가게 되고 약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아는 만큼 정말로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병원비 지출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일부 병원비의 구조부터 이해하자. 먼저 우리가 내는 병원비의 구조를 알아봅시다. 병원비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항목입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부만 내면 됩니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예를 들어 도수치료나 일부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입니다. 이런 항목이 많을수록 진료비는 훅 올라가죠. 따라서 첫 번째 절약 포인트는 급여 항목이 많은 병원을 고르는 겁니다. 같은 통증이라도 도수치료 대신 물리치료를 받으면 훨씬 저렴합니다. 2부 병원 무조건 큰 곳이 답일까? 감기, 두통, 단순한 통증이라면 대형 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대형 병원은 기본 진료비가 두세 배 비쌀 수 있고 대기 시간도 깁니다. 하지만 수술이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대학병원이 맞습니다. 그럴 땐 꼭 의뢰서를 받으세요. 의뢰서를 받으면 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3부 진료비를 줄이는 세 가지 습관. 첫째, 같은 질환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지 마세요. 보험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복 검사를 피하세요.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6개월 내 자료를 병원에 제출하세요. 셋째, 진료비 영수증을 꼭 확인하세요. 비급여 항목이 있다면 꼭 질문하세요. 이 검사는 꼭 필요한가요? 이 한마디로 수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4부 약값 절약의 핵심은 제네릭. 이제 약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많은 분들이 약값은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제네릭 약입니다. 제네릭은 오리지널 약과 성분이 같습니다. 효과도 동일하지만 가격은 절반 이하입니다. 약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약 제네릭으로 바꿀 수 있나요? 대부분은 바로 교체 가능합니다. 오리지널이 8,000원이라면 제네릭은 2에서 3,000원대인 경우도 많아요. 5부 약국 선택도 비용을 바꾼다. 같은 약이라도 약국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병원 옆 약국만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방전이 있으면 어느 약국에서도 조제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약국 두세 곳만 비교해도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권하는 건강보조식품 비급여 항목입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6부 국가지원제도 본인 부담 상한제. 이제는 국가가 도와주는 절약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1년 동안 본인이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소득에 따라 상한이 다르지만 자동으로 환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부 국가지원제도 장기요양보험. 두 번째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간호,
주야간 돌봄, 요양원 서비스 등이 있고 비용의 7,085%를 지원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8부 국가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세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암, 심장질환, 희귀병 등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올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칩니다. 9부 추가 혜택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매년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예방은 최고의 절약입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의료비 관리법입니다. 10부 생활 속 절약 루틴 만들기. 이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절약 습관을 만들어 볼까요? 첫째,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초기 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둘째, 약은 필요한 만큼만 받으세요. 남는 약은 낭비입니다. 셋째, 단골 병원과 약국을 정하세요. 기록이 쌓이면 중복 검사가 줄어듭니다. 넷째, 건강 수첩을 쓰세요. 복용 중인 약, 검사 날짜를 적어두면 불필요한 진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11부 병원비를 아끼는 마음가짐. 병원비를 줄인다는 건 건강을 아끼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건강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싸게보다 현명하게 쓴다. 이게 진짜 절약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급여 항목 많은 병원 선택하기. 제네릭 약으로 교체 요청하기. 국가 지원 제도 활용하기. 생활 속 기록 습관 들이기. 이 네 가지면 병원비의 20에서 30%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병원비는 덜 내고 건강은 더 챙기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하루를 응원합니다. 지식이 곧 절약입니다. 아는 만큼 건강해지고 아는 만큼 여유로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를 위한 약 복용 관리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